내가 옷을 벗었을 때 제일 먼저 가장 우리 몸에서 색깔이 진한 부분이 유두 유륜입니다. 이제 가장 흔한 경우는 함몰 유두예요. 함몰 유두는 유두가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지만 좀 쾌쾌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심하면 염증이 생기기도 해요. 거대 유두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우선 유두 자체가 크면은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뭐 생리기관이라든가 이럴 때 가슴이 더 부풀게 되면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유두가 눌리면서 이런 모든 스트레스는 성형으로 전부 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제가 도안을 그리고 하면서 이제 만든 방법이 꽃잎형 유두유륜 성형술 그리고 또 왕관형 유두유륜 성형술이에요. 이거 두 가지는 이제 PRS라고 이제 성형외과 학회지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지에 이제 소개가 돼서 설명을 드렸던 방법인데요. 가장 좀 안전하면서 미적으로 좀 진보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성형외과 전문의 아틀리에 성형외과 원장 고주영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옮기면서 찍는 첫 촬영이거든요. 제가 그동안 그 채널을 아마 거의 한 6년, 7년 운영을 했던 그런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끼는 채널이라 제가 그 채널을 닫아버리거나 삭제하거나 하지는 않고 오히려 비공개에 처리했던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다시 다 오픈을 하면서 그 채널은 남겨놓고 제가 이렇게 새 계정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이제 우리 PD님께서랑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채널에 노란 딱지가 너무 많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제가 유두 유륜 성형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그리고 또 가슴 성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살색이 좀 많이 보이면 이제 저희 채널에 노란 딱지가 많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첫 채널, 첫 콘텐츠인데 네. 오늘 어떤 주제로 오셨나요? 사람들이 저한테 강강약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센 데는 세게 붙고 이제 부드러운 데는 부드럽게 붙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두유륜 때문에 제가 채널을 이동했으니까 다시 유두유륜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유두유륜 이렇게 있지만은 가장 빈도수가 높은 유두의 모양, 유두의 크기, 유두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원장님 그러면 재차 말씀해 주셨지만 유두의 모양 그리고 유두의 크기가 미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내가 옷을 벗었을 때 내 눈에 보이는 나의 모습이 만족스러울 때 사실 자존감도 좀 올라가고 자신감도 더 생기거든요. 근데 옷을 딱 벗었을 때 제일 먼저 가장 우리 몸에서 색깔이 진한 부분이 유두유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두의 모양이나 탄력이나 유두의 형태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유두 모양과 크기에 콤플렉스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어떤 형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이제 가장 흔한 경우는 함몰 유두예요. 함몰 유두는 유두가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지만 우리 피부에도 분비물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드름도 생기고 여러 가지들이 생기는 것처럼 유두에는 유즙도 분비가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분비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안에서 쌓이다 보니까 좀 쾌쾌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심하면 염증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미관적으로 봤을 때도 좀 튀어나와 있을 부분이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양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있고 이제 출산 전이신 분들이나 결혼을 앞둔 분들은 수유가 가능할까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거 함몰 유두하고 반대로 거대 유두가 있으세요. 출산 후에 아이들에게 이제 수유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 이빨이라든가 빨아들이는 이제 이런 힘 때문에 유두가 커져요. 그러니까 유두가 보통 출산 후에 수유를 한 후에 유두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꼭 수유를 하지 않더라도 사춘기가 지나면서 유두가 거대하게 발달을 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혼임에도 불구하고 내 유두가 클 경우에는 누군가가 나를 출산을 했을 거나 수유를 했을 거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선 유두 자체가 크면은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샤워할 때 아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샤워, 타월이나 이런 걸로 문지르다 보면은 유두가 너무 크면 탁 튀어나오는데 걸리면서 유두에 피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상처가 났다, 물었다 하면서 더 모양이 일그러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리기관이라든가 이럴 때 가슴이 더 부풀게 되면 원래 입었던 브래지어에 있어서도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유두가 눌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슴에서 유두 축소를 원하셔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드물지 않은 건데요. 이제 유즙이 나오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유두잖아요. 근데 이제 유즙이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을 중심으로 유두가 너무 갈라져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두가 너무 갈라져 보여서 누가 봤을 때는 이제 가운데 정말 금을 갈라놓은 것처럼 갈라진 유두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유두가 2개 있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하나하나가 아니라 한쪽에 유두가 2개. 액세서리 유두라고 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있는 경우가 유두가 이제 보통 이렇게 쏟아지는 로켓 모양 유두라고도 하고 돔드 니플이라고도 해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가슴의 조직들이 유두 쪽으로 유륜 쪽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유두와 유륜의 경계가 사라지는 약간 편편하면서 두리뭉실한 그냥 유륜만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유두의 모양으로 내어나시기도 하죠. 그럼 말씀해주신 이 전부 다 성형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유두가 조금 남들과 달라서 받는 이런 모든 스트레스는 성형으로 전부 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제 보통은 유두가 이렇게 모양이 되려면 알맹이도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야 되지만 유두를 싸고 있는 모양 자체도 이렇게 예쁘게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이 들어가는 부분은 유두에 있어서 이렇게 안을 채워주는 기둥, 이 안에는 신경도 지나갈 거고 혈관도 지나갈 거고 기둥을 예쁜 모양으로 세워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유두의 기둥을 동그랗게 싸서 유륜과 유두의 경계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이게 이제 모든 수술의 기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가 옷을 탈의를 했을 때 정면에서 보였을 때 눈에 띄는 흉터가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유두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능, 감각, 수유 이런 기능들을 보존하는 가운데 기둥을 안전하게 세우는 거, 그리고 바깥에 유두를 싸고 있는 표피를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봉긋하면서도 탄력 있고 유륜과 어울리는 사이즈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형외과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유두 성형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유두 수술은 성공률 이런 게 좀 높은 편인가요? 까다로운 수술인 건 맞아요. 실제로 함몰 유두도 재발률이 굉장히 높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유륜은 요렇고 유두는 요렇기 때문에 이렇게 꾸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을 꾸며주는 상처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꼼꼼하게 꾸며야 되고, 수술 후에 이제 관리도 좀 꼼꼼하게 해야 되고, 실밥도 안 아프게 뽑아야 되고,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또 기술적으로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유선도 보존해야 되고 혈관도 보존해야 되고 신경도 안 다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모양만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면서 수술을 하다 보면 재발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률을 낮추면서 기능은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는 있는데, 정말 많은 방법들이 소개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사실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이 모든 게 고쳐진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재수술 환자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또 안 좋은 결과로 고생하고 괴로워하시던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드리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제가 도안을 그리고 하면서 이제 만든 방법이 꽃잎형 유두유륜 성형술, 그리고 또 왕관형 유두유륜 성형술이에요. 이거 두 가지는 이제 PRS라고 이제 성형외과 학회지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지에 이제 소개가 돼서,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는 이 방법을 많은 원장님들이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PRS 코리아 한국 성형외과의 국제학술대회에 나가서 설명을 드렸던 방법인데요. 이제 이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흉터를 최소화하면서 안의 기능들을 보존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좀 예쁜 모양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재발률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지금까지 소개된 방법들 중에서는 가장 좀 안전하면서 미적으로 좀 진보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유두의 형태나 모양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환자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해줄 수 있나요? 저희 지난주 환자분 중에 한 분은 본인이 유두 성형을 받는다고 했더니 동생분께서 뭐 그런 걸 수술을 해, 그냥 그 돈으로 여행이나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내가 너무 유난스러운가 이런 고민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어도 민감할 수도 있고 좀 굉장히 프라이빗한 부위일 수도 있는 유두 유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을 주변에 나누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그걸 어디다가 물어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게 간단한 시술로 될지 아니면 수술이 꼭 필요할지, 이거에 대한 정보도 뭐 저희 채널도 노란 딱지 붙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국내 환자분들은 수술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를 알아보는 것 자체가 또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사실 마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세요. 그런데 하시고 나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왜 이제 했나,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안전하게 간단하게 수술이 끝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한 번 더 고민해야 되거나 아니면 수술의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모양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재수술 여부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유두유륜 성형만큼은 정말 맞춤형 성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다고 하시면 정말 애정을 갖고 유두유륜 수술을 하시는 원장님들과 면밀히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수술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틀리에 성형외과 고주영 원장이었습니다.